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주양자수는 n, small n이라고 표현하고 1, 2, 3, 4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부양자수는 다른 말로 방위양자수라고도 말하고 이 부양자수는 0, 1, 2, 3 해서 n-1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0은 s라고 표현하고 1은 p라고 표현하고 3은 d, 4는 f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번엔 자기양자수,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짓는 세 번째 양자수인 자기양자수에 대해 해볼게요. 자기양자수는 ml이라고 표현하고 오비탈의 공간 배향, 공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되는가를 나타내는 양자수예요. 자기양자수인 ml은 -l부터 플러스 l까지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양자수가 0이면 자기양자수는 -0부터 0까지 그냥 0이죠. 하나. 부양자수가 0이면 자기양자수는 0 하나밖에 없고 부양자수가 1이면 -1부터 플러스 1까지 즉 -1, 0, 1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 부양자수가 2면 -2, -1, 0, 1, 2 이렇게 5개의 자기양자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 자기양자수가 오비탈의 공간적 방향, 공간적 배향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죠. 여기 S오비탈이 있어요. S오비탈의 경우 부양자수가 0이니까 자기양자수는 0,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자기양자수가 한 가지뿐이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이랑 관계없다. 오로지 원자핵과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있는 게 바로 S오비탈인데 이 S오비탈의 경우는 원자핵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 방향에 관계없이 거리만 똑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다음 P오비탈의 경우에는 부양자수가 1이니까 자기양자수가 -1, 0, 1 세 가지가 존재하고 오비탈 역시도 px오비탈, py오비탈, pg오비탈 세 가지 공간적 방향을 갖는 오비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x축을 관통하는 오비탈을 px오비탈, y축을 관통하는 오비탈을 py오비탈, g축을 관통하는 오비탈을 pg오비탈이라고 해요. 이 p오비탈들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방향에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px오비탈의 경우에는 x축 방향으로 가야 오비탈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능성이 있고요. 이 YG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노드라고 불러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부분. 그래서 X축 X축 방면으로 바라보면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Y축 방면이나 G축 방면으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과 거리에 따라 전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S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자, 마지막 양자수는 바로 스핀 자기양자수라는 거예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가 3개라 그랬죠.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이 3개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돼요. 마지막 스핀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과는 관계없이 전자의 자전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거든요. 그 2개의 전자는 서로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해요. 스핀이라는 건 전자가 자전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 이 스핀 자기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 2가지로 나타내죠. 아시겠죠? 표를 봅시다. 주양자수에 따라서 오비탈 수 그리고 최대 수용 전자수가 결정되는데 갑자기 수식이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이 해봅시다.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최대 오비탈 수가 1,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4개, 3인 오비탈은 9개거든요. 오비탈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은 1s 오비탈 뿐, 2인 오비탈은 2s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 3인 오비탈은 3s 오비탈, 3p 오비탈,
3d 오비탈이에요. 우리가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지는 걸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s 오비탈은 요렇게, p 오비탈은 요렇게, d 오비탈은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s 오비탈에 전자가 꽉 차 있을 때는 요렇게 전자가 차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죠. 이건 지금 위 스핀, 아래 스핀, 위 아래 스핀은 서로 다른 스핀에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서로 다른 2개의 스핀으로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p 오비탈의 경우에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렇게 표현을 해요. 3d 오비탈에는 전자가 요렇게 전자가 들어간다고 표현하죠. 아까 p 오비탈은 px, py, pg라고 했잖아요. px의 전자 2개, y의 2개, g의 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x, py, pg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총 6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수는 얘 같은 경우는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의 경우는 2개잖아요. 2개. 그쵸?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8개가 되는 거고요. 주양자수가 3인 오비탈은 요 3개가 합쳐져서 18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 오비탈의 개념을 배울 때는 되게 어렵죠. 왜냐면 확률이라 그러지, 안 볼 때는 파동인데 볼 때는 입자라 그러지, 막 이러고 갑자기 S, P, D,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얘기들을 쏟아내지만 어렵기 때문에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막상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 되게 쉬워요. 되게 어려운 얘기가 쏟아져 나와서 뭐지 이게? 라고 힘들다가도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문제는 별거 아니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일단 들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보어 모형에서의 전자를 표현 방법도 먼저 알아보고 그거에 상응하는 오비탈의 전자 모형에서 어떤 식으로 전자를 표현하는지 알아야 돼요. 먼저 보어 모형에서 전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잠깐 다뤄볼게요. 우리가 보어 모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전자 껍질이 존재하고 전자가 K껍질, L껍질, M껍질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어 모형의 경우에는 K껍질의 전자가 2개 존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L껍질의 전자가 8개 존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M껍질의 전자가 18개 존재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 표현 방법을 배운 적은 없죠. 왜냐면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왜 언급했냐면 우리가 보어 모형에서 오비탈 모형으로 넘어올 때 왜 넘어왔는지 이유 기억하죠? 2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이유로는 전자가 가진 입자성과 파동성 이 2가지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전자를 오비탈 모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어 모형으로는 이게 표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말하면서 내가 요걸 보여줬었죠. 이게 뭐냐면 보어 모형에서는 스펙트럼의 한 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했던 선이 실은 여러 개의 선이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K껍질, L껍질, M껍질인 각각 하나의 껍질인 줄 알았던 보어 모형에선 하나의 껍질인 줄 알았던 것이 실은 여러 개의 껍질이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보어식으로 표현하면 여러 개의 껍질이었다는 게 오비탈로 봤을 때 실은 여러 개의 오비탈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봅시다. 우리가 K 껍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실은 1s 오비탈이었던 거죠. 또 L 껍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실은 2s 오비탈과 2p
p 오비탈이었던 거예요. 또 M 껍질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실은 3s 오비탈과 3p 오비탈과 3d 오비탈이었던 거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s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가고 p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6개 들어간다 그랬죠. px, py, pg 이렇게 6개. 그래서 6개. 3d 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10개 들어간다고 했죠. d 오비탈은 오비탈이 5개였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매치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보어 모형에서의 전자 껍질과 오비탈 모형에서의 현대 원자 모형에서의 오비탈이 무관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보어 모형에서 M 껍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오비탈 모형에서는 ES, EP 오비탈이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어 모형에서 전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비탈 모형에서는 여기에 이 모형에 이 표현에 좀 추가를 해서 전자를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주양자수를 쓰고 부양자수에 의한 오비탈의 모양을 쓰죠. 부양자수, 즉 L이 1이면 오비탈을 P라고 쓰는 거잖아요. L이 0이면 S라고 쓰고 1이면 P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이 오른쪽 위에 전자수, 들어있는 전자의 수를 쓰고 오비탈의 공간 방향, 자기양자수에 의한 공간 방향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만약 전자를 하나 가진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있으면요. 전자가 하나니까 보어 모형이었다면 K1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오비탈 모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1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전혀 어렵지 않죠. 만약 전자가 두 개인 헬륨이 있다. 헬륨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냐? 보어 모형 같은 경우는 K2라고 표현할 거를 오비탈 모형에서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다음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가 3개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어 같은 경우는 K 껍질에 2개. I'm sorry. K 껍질에 2개라고 2개 표현하고 L 껍질에 전자가 하나라고 표현을 했다면 오비탈 모형에서는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2s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아요. 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오비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렇게 전자가 들어간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일단 먼저 얘기 한번 해본 거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안녕.